모셔보죠. 네. 자, 천하람 위원장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당대표 후보. 뭔가 좀 새삼스럽네요. 여기 있을 때는 또 분위기 달라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더 라이브 출연하는 출연자인데 갑자기 오늘 이제 못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옆에 아니면 테이블 밑에 지금 이준석 대표 있죠? 아니요, 뭐, 그렇진 않고, 아니요? 당연히 이제 캠프 구성원분들이랑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재밌는 게, 이준석 대표도 우리 더 라이브 목요일 멤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더 라이브 목요일 멤버가 당대표가 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자신감이 이게 또 넘치는데. 전통이 또 좋은 게, 예. 또 좋은 게 하나 더 있는 게, 예. 순천에서 보통 또 당대표 출마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정현 그게 이제 당대표. 대표적으로 이정현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순천에 기도 받고 더 라이브에 기도 받으니까 이거는 뭐 당선 확률이 한 20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 생각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속으로 가시네, 무속. 예, 무속으로. 근데 저희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어제 첫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그간 낌새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출마 결심을 하게 됐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있어 왔어요? 이준석 당대표랑도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상의를 한 부분은 있죠. 네. 제가 뭐 그런 거를 뭐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제 보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가 개혁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담론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선택지 자체를 안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재미없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없고 뭐 누가 누구랑 밥 먹었다더라, 뭐 누가 누구를 내쫓으려고 연판장을 돌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당도 어려워지지만 제가 다음 총선에 나갔을 때 과연 이런 형태의 당을 가지고 제가 선거를 잘 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근본적인 위기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출마의 변, 다짐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상한 짓 하지 않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가능하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잘 못 지킬 것 같을 때는 빨리 사과를 하고 뭐 이상한 실수 같은 거 하면은 그것도 제때제때 바로 잡고 그냥 기본만 충실하게 해도 저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치의 적이 마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잘하면 이미 무너져 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 갈 길만 잘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선 천하람 위원장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준석 아바타입니까?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이제 아바타 프레임을 무리하게 벗어나려고 하다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막 이런 이제 흔 패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바타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는 간단합니다. 조종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보다 더 잘하면 됩니다. 아니면 조종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모습들, 뭐 그런 것들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바타 프레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전당대회 결승점을 통과할 때쯤 되면은 지금 아바타다, 뭐 이준석계다 이렇게 기사 쓴 분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을까. 네. 결국은 이 정치인 천하람의 발견이라는 걸로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네요. 무게감이, 두 분도 궁금한 거 질문 한번 하시죠. 저도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출마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우리 이제 장성철 해설위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조만간 묵직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체중이 많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준일 대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천하람 후보가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뭐 스스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뭐랄까요? 지지층에 갇히기보다는 설득하는 정치, 도전하는 정치에 더 뭐랄까요? 능하고 저는 그럴 어떤 자세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당대표를 도전하는 거를 보고 너무 큰 꿈을 꾸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한 꿈을 꾸는 거 아니냐 하지만
도전도 안 해보는 것보다 낫거든요. 제가 실제로 고향이 대구지만 순천에 가서 도전하는 것도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냐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그냥 환호에 만족하고 하는 당이 아니고 좀 더 뻗어나가고 지금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당찬 그런 당을 만드는 데는 제가 제격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님, 장성철입니다. 그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예, 소장님. 네, 그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윤심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천하람 위원장은 부심 얻었어요? 부인의 마음. 부인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른 것 같고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네. 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본인 역량 발휘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이번에 당대표 당선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더 라이브에 목요일 날 고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번에 당대표 되세요. 뭐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근데 이제 더 라이브 목요일 자리는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됩니다. 다음 당대표 할 만한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정치하실 거 아니면 함부로 못 드린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워낙 다른 후보에 네. 비해서는 좀 뒤늦게 출발을 하시는 셈이 되다 보니까 필승의 카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가 캠프에 합류한다든지 뭐 이러한 깜짝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깜짝 카드라는 거는 있는데요. 전 그게 너무 뭐 예를 들면 유력한 사람한테 기대는 방식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너무 줄 선다. 누구랑 밥 먹었다 자랑하고 뭐 몇 명 왔다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유승민 대표랑 뭐 통화하고 갑자기 깜짝 등장하고 하고 자랑하고 하면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뭐 재미있는 또 흥미있는 이벤트들은 많이 하겠지만은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뭐 윤심파리 같은 형태의 것은 아닐 것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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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국민의힘 당권 도전한 모든 후보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문 사실 두드리면 언제든 예. 응해 주시면 여기 열려 있으니까 오실 수 있다는 점. 네, 김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추세 이런 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월 중순, 그러니까 당대표 지지율 첫 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32.5%로 안철수 의원은 이제 크게 앞서는 그런 양상이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1월 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김기현 의원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비윤계의 대표격인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43.3%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만을 봤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 표심을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상당 부분 흡수한 네. 그런 양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상황으로 봤을 땐 양강구도는 확실해 보이는데 이제부터 좀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 후보의 깜짝 등장, 이 양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는요, 처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컷오프 끝나고 1차 경선 때 내가 50% 이상 과반수 지지를 얻어가지고 1차에서 끝내버리겠다. 결선 안 간다. 네네. 그냥 확 밀어붙이겠다. 이거였는데 네. 분모가 커져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사람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에이 두 사람 안 나오니까 나 이번에 투표 참여 안 할래 하다가 천하람 뭐 변호사가 나오다 보니까 투표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투표하는 인원수가 늘어나요. 네. 분모가 늘어나니까 50%를 못 넘을 가방하기 가능성이 힘들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해봤을 때 1등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나도 이번에 그냥 1등을 하거나 결선 가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와 천하람 변호사를 지지하는 이 표가 교집합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잠식당 내가겠군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1차 경선에서
표를 덜 얻을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1등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양강의 그 두 후보들도 지금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네. 그 김기현 의원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하고는 본인이 굉장히 좀 친한 사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이제 같이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발언은 아마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인재들이 등장해서 페어플레이를 하면 이게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내까지 반기고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당권 경쟁의 1차 관문이 컷오프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다음 네, 주인데 네 명이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천하람 위원장 컷오프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랑 좀 연락을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이 네. 대략 한 20%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 15만, 16만 20만 정도 될 것 20만. 같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한 거죠. 본인 당대표였으니까 당대표 때 들어온 당원들의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의 그런 개혁 성향의 당원들 총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 20만 명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천하람 변호사를 지지한다면 3등은 기본적으로 아, 3등까지도? 근데 잘하면은 2등까지도 갈 수 있다. 2등까지요. 근데 그거는요, 천하람 변호사가 본인의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그 TV 토론에서 네. 이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메시지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에 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021년 당시에 전당대회 때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갔던 건 뭐냐면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네. 용기 있게 외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도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전당대 판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전당대에 개입하지 말라. 네. 공개적으로 촉구한 인물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한 박성중 의원인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따로 열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 회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헌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뭐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의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최고위원에 이제 출마 선언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하고 이제 허은하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중 의원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1월까지 현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거나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연판장을 돌렸습니까? 누군가를 집단 린치했습니까? 이 말은 아마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견제했던 친윤계의 압박 네, 이걸 네. 좀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좀 응수를 하는 강한 모습을 근데 보였습니다. 박성중 의원 얘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원 당규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없어요. 없어요? 당원 당규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34조에 의하면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의원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윤핵관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당원 당규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비판을 당원권 했다라고 정지된 상황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예. 네.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 선거운동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혹시 뭐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또 바꿨는데 이준석은 운동할 수 없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그거 해요. 파악이 안 죄송해요. 되군요. 그럼 박성준 의원은 왜 이러는 겁니까? 견제하는 거죠. 네.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했잖아요. 허은하, 김용태 이 분들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최고위원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니까 경쟁자로 견제 보고.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